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일반 전형은 아까와 좀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와 법령에 의해서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그러니까 검정고시 합격자도 포함이고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포함입니다. 음. 그런데 얘가 좀 다른 점은 2028에도 발표된 것처럼 1단계, 2단계의 지금 비중이 아까 제가 예, 보면 2028하고 다르죠? 이거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요까지는? 배수도 그렇고 1단계 성적 100% 반영한 데에서 면접이 다시 100%니까 면접의 반영 비율이 직윤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높다라고 봐야죠. 아, 일반 전형이. 그러면 지역 균형하고 일반 전형을 딱 구분 지어 보라고 하면 면접이 더 많이 강화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전교 1, 2등이라면 일반 전형이 낫지만 지역 지역 균형. 균형이 낫지만 대부분의 최상위 학생이면서 서울대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사실 일반 전형을 노려야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일반 전형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아이가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2명 다 못 씁니다, 요즘. 아, 두 명이 두 이게 명이 지원을 안 해서 주어지는데 지원 일반 자체가 쓸게요. 대부분 제 수업 듣던 애들도 그랬던 거 네. 같아요. 저 안 써요라고 하면서. 특히 서울이나 경기권, 수도권 학생들은 그게 더 심합니다. 내신 경쟁이 뭐 지역도 치열하긴 하지만 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1등 내신과 지역에 있는 학생의 1등 내신 비교해 보면 지역에 있는 학생이 좀 더 압도적인 성적을 낼 때가 많거든요. 내신 자체로만 네, 봤을 때. 내신만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 아이들은 내신에서 좀 밀린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지원 자격이 주어져도 일반으로 가고 대신에 그렇게 갈 때는 아까 면접 구술고사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 과학 문제 풀어서 내가 실력으로 이거 극복해 버릴 거야. 아, 그 실력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형으로 주로 이미 서울대 갈 네, 거니까. 네. 그런 아이들이 좀 더 많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면접 및 구술고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준비 시간 보세요. 서울대가 인문이나 사회과학대학은 답변 준비 시간만 30분, 자연과학대학은 45분 내외를 주고 한 15분 가까이 면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분을 면접을 네, 시간을 그렇게 보고 15분을 면접을 네. 본다. 한 45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준비 시간 포함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면접은 사실은 준비 시간이 가장 긴 재시문형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는. 연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어, 자꾸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얘기하는 거는 서울대 연고대가 기준이 돼서 다른 대학도 비슷한 전형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걸로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뒤에 연대 보면 연대는 되게 가혹한 재시문 면접이에요. 어떻습니까? 8분 준비 시간에 5분 답변이에요. 근데 재시문이 막 6개, 7개예요. 제가 제 제자한테 듣고 애가 울면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서울대는 30분, 45분을 준비하고 15분 말할 때 만약에 아이가 막혀요? 그러면 교수님이 중간에 힌트도 줘요. 근데 거기서도 애들이 갈리는 거죠. 힌트를 줬는데 곧장 따라오는 애가 있고 네.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기까지 하는 면접이고 길게 준비하고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학과별로 지금 현재 지금 다 다르거든요. 지금 네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인문사회도 그렇고 자연도 학과 성격에 따라서 제시문의 성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부면 화학 관련 제시문을 준다든지 생명이면 생명 관련 제시문을 주니까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2028 됐을 때 네. 우리 애들이 갔을 때 네. 저렇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집 단위별로 다 갈라주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예측이니까 나오는 걸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인문 자연 정도로 구분하지 아, 않을까. 인문 자연 쪽으로. 네. 그리고 저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측하는 건 2022 교육과정의 융합형 인재 키우고자 하는 취지에는 약간 안 맞을 수 있고 서울대가 여러 포럼에서도 그런 융합적인 인재를 뽑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겠다 그런 안을 네,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했고 그렇게 얘기해 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 한번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문제 형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문제 형태면 단과대 하나하나마다
그런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해결하게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네. 그냥 인문 사회로 구분 지어 갖고 그 정도 선에서 정도. 인문 자연 정도의 구분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예시 문제도 발표는 됐고 더 자세하게 이제 발표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보면서 아마 저희가 서울대 전형한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가장 먼저 알려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향후에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그런 정보들이 나올 때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지 않을까. 무조건 라이브 캐겠습니다. 그건 좀 나오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어. 박세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모집 단위별로 준비가 또 다르다. 모집 단위별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생명과학부를 가는 애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서류평가 잘 받기 위해서도 생명과학과 관련한 책 읽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주제 탐구했을 거니까 그 배경 지식 많은 애가 그 제시문을 받으면 주제 탐구 많이 하고 독서 많이 하는 애면 당연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저걸 꼭 연말에 받아요. 교육을.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깔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들 연말에서 하는데 제가 효과 봤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선은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독서가 얼마큼 됐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걸 갖다가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애초부터 책을 좀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애들 같은 경우 그렇죠. 좀 시험을 뭐 잠시 학원 가서 어떻게 뭐 어떤 게 나온다더라라는 거 듣고 그냥 가더라도 그냥 배우고 간 애들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양의 차이가 훨씬 크지. 막판에 두세 번 교육받을 때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붙었다면 그것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애초에 배경 지식이 많았던 애초에 애인 배경 거예요. 지식이 많았던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제가 좋지 않을까. 수업할 때도 이번에 2028 바뀌면서 우리 애들 책 읽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은 그 전에부터 항상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하는 게 다릅니다, 실제. 그럼요. 생각을 하는 걸 알다 보니까 글 적는 것도 다르다는 거. 그럼요. 그건 꼭 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면접 이런 것들. 그냥 이게 서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지금 진짜 우선 아셔야 됩니다. 서울대 연고대도 그렇고 지금 성균관대도 제시문 면접이 들어왔는데 제시문 면접은 사실은 저는 논술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니까 논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객관식 문제보다. 그렇겠죠, 당연히 뭐 논술 네. 전체 적어야 되니까. 주관식 서술형도 제대로 알아야 잘 쓰는 것처럼 그러면 최상위 대학을 갈 때는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연대가 8분 만에 어떤 지식을 새로 익히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가지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8분 만에 8분 만에 연대가 불가능하죠. 제시하는 키워드를 보고 얘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그만큼 많아야 문제를 보면서 그걸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8분은 읽기만 해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공부 내신 다 따놓고 나중에 저 어디 학원 가서 두세 번 배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보면서 연대 시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진짜 배경 지식을 보겠구나. 근데 의외로 서울대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데 제시문을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줄까.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교수님들이 이제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질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유도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상황이 서울대가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고 그걸 분석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배경 지식 자체를 얘가 우리 학교 올 수 있는 애다 아니다를 평가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5문제 나왔을 때 서울대가 일반고는 한 2문제 맞추면 합격. 과거 애들은 한 3문제 맞추면 합격일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하기 때문에 서울대 자체 평가도 우리 옛날보다는 좀 쉬워졌잖아 라고 서울대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쉬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형태적으로 쉬워졌지 아이들의 대답의 깊이는 편차가 나게끔 아주 잘 만들어진 제시문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뒤에 가서 보시면 대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 시간이 타 대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긴
재시문 면접을 본다라는 것과 이런 출제 범위도 대학마다 다 공개하고 있어요. 저 출제 보면 무조건 그럼 맞춰서 출제를 네, 하는 거죠.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 잘 봐야 되고 대학마다 올해도 한 4월 달 되면 올라올 건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대학 입학처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면접 문제, 정답 해설, 논술 보는 대학은 논술 문제 이런 것들 다 해설까지 올라와요. 해설까지. 네, 그런 걸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봐야 되고 지금 저희 수업 듣는 애들 그래서 가이드북 계속 보게 만들고 그다음에 책 읽히고 면접할 때 범위나 이런 거 읽는 법 가르치는데 간혹가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의대 갈 거 정했는데 의예과 가이드북을 뭐 굳이 또 읽어야 되나요?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어쨌든 진짜 그 얘기면 너무 많이 듣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읽혀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반이 넘어요. 네, 맞아요. 꼭 읽으십시오. 꼭. 그래서 이런 것도 저학년 때부터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도 진학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조종내 할 때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들도 때때로 얘기하는데 얘들이 자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글로 안 읽고 남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로 진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요소가 여기저기 껴서 이거 맞죠? 그래갖고 아니야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랬어요? 이것도 맞죠? 그건 또 누구한테 들었니? 그랬더니 또 딴 사람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이 그냥 읽어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물어보시는 게 네, 그 질문하시면 답변 다 해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수의과 대학이나 의과 대학이나 치의과 대학들도 전부 다 면접의 형태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는 네네. 5개 면접실에서 50분 진행한다든가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한다든가 4개 면접실에서 진행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MMI 면접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부여하거나 제시문을 주고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뭐 서류에 기반한 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뭐 하는 형태인데 저런 면접의 형태도 대학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렇게 다양한 상황 제시라든지 뭐 저런 것들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좀 2028 쪽에서도 그럴 될까? 가능성이 높죠. 어, 이거는 그러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또 의학 계열의 면접은 저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 그러면 상황은 저런 거였어요. 축구부 아이인데 네. 합숙 생활을 하는 애인 거예요. 얘가 코로나에 걸렸네? 근데 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질환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얘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또 안 되는 위험군 애인데 합숙 생활을 하다가 걸린 애예요. 뭐 할 때 얘 코로나 주소를 접종을 시키는 게 맞아, 아닌 게 맞아, 막 이런 거를 그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부여하고 너라면 어떤 선택을 할래? 뭐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는데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야. 네가 의사야. 뭐라고 얘기할래?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의사로서 자질이나 인성이나 윤리적 요소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슈바이처라고 생각하고 답해야 됩니다. 너는 의술로만 기술자가 아니라 인술을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각오를 가지고 질병을 없애줄 아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답하면 편하다.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의대 가야 맞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거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의대 얘기지만 대학의 교수님한테 얘기 들었던 거는 어떤 애가 의대에 왔으면 좋을까요? 어떤 애를 제가 보내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의대 교수님 선생님이 아프셨을 때 칼 쥐어줄 수 있는 애. 의사는 칼 든 애잖아요. 맞습니다. 안 아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얘한테라면 선생님 그러면-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애. 그런 애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다시 네. 한번.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러니까 의대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의사도 아까 사범대처럼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펙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도 그렇고 의대를 지망했던 아이들의 면접에서 리더십 없는 걸로 면접에서 많이 혼나듯이 얘기 듣고 나오는 애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성적은 압도적으로 좋은데 3년 동안 회장, 부회장 이런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시간도 너무 적어.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 때 많이 못한 게 사실인데 대학에 가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의대생이 되려고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게 빡셀까? 의대 와서 공부하는 게 빡셀까? 할 말 없게 만드네요, 진짜. 그때 못했으면 지금도 못하지 않을까? 음. 앞으로도 못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미래에 봉사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나중에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기부를 많이 할 거야. 라는 사람이 기부를 얼마나 할까? 500을 벌게 됐을 때.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도 판단을 하려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사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꼭 어머니들, 아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애를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제발 각 학교에서 지정하는 인재상, 그거는 반드시 읽어보셔라는 거.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애를 그냥 공부만 열심히 시켜서 보낸다. 사실 좀 제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훈련도 필요한 거라서 맞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회장 한번 해보고 부회장 해보면서 학급의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또 해본다든지. 근데 저는 정교 회장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그럴 때문에. 때도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학급 안에서의 역할과 봉사 이런 마음은 또 가지고 있어야 좋은 건 확실합니다. 이제 예비 고기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봉사 쪽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의대를 희망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서울대가 심플하기도 한 건데 연고대 가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수시는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그냥 끝이거든요.